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04호 제3면 기사입니다. 김진경 의장, 삭감된 장애인 복지 예산 복원 의지 필요해. 예산 삭감으로 장애인 복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더민주시 흥삼, 은 25일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 단체들과 정담회를 갖고 올해 대비 대폭 삭감 편성된 경기도의 내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에 대한 강력한 복원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 이영재 회장,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김원종 회장,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 등을 만나 내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들 단체는 예산 삭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 의사소통, 학습, 생계, 돌봄, 안전의 기반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의 기준이다. 경기도가 흔들리면 전국이 흔들린다. 예산 복구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구조까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도내 장애인 여러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청에 공감한다며 도의회는 내년도 장애인 복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 예산 복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다시는 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도 책임을 다하겠다며 필요한 복지 예산이 확보되도록 의장으로서 저 또한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장애 학생을 공교육이 책임지고 품는 경기도 만들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사, 은 20일, 목,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중증 복합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며 복합특수학급 전일제 운영 원칙 확립 특수학급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전 교원 학생 대상 장애인의 교육 강화를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황 의원은 특수학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 학교 내 통합교육과 특수학급, 복합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공간 부족, 공사 예정, 학부모 민원 우려 등을 이유로 복합특수학급이나 전일제 특수학급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합특수학급 설치 근거가 이미 조례에 마련되어 있는 만큼 단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설치 운영의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복합특수학급과 특수학급의 운영 원칙은 전일제를 기본으로 하고 통합은 학생의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최소 1인 이상의 특수학급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장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한 가정의 민원 수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공교육이 품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품어줄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복합특수학급은 전일제를 기본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중복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별도의 교육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의 제안에 대해 특수학급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과 인권장애인의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실제 장애인 강사 20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며 특수교육 대상자를 활용한 인권장애인의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 역시 관련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정비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장애 학생 교육을 개인 문제나 개별 민원으로 남겨둔 채 교육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중증 복합장애 학생도 학교에서 당연하게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인식 개선과 제도 정비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선영 의원, 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자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11월 18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 축소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제시된 예산안 기준으로는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만 따져도 7물결표 쌓인 8개월분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 많다라며 특히 주간이용시설은 큰 폭의 삭감이 예상돼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라는 현장의 상황을 전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 전체 예산 구조와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도 경기도 예산 총규모는 약 39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2천억 원 늘었지만 국비 100% 사업의 지방 매칭 전환 등으로 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필수 재원이 늘어나면서 자체 사업과 시 군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세수 둔화와 필수 지출 수요 증가는 예결특위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예산 심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전제한 후 오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신 인건비 운영비 관련 의견과 시설별 특성을 예결특위와 소관상임위원회, 여야 교섭단체에 성실히 전달하고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의회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민생, 복지, 경제, 안전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며 복지 예산에 대한 현장의 불안과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예결특위의 고민이 정책적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계속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서성난 의원, 시각정보 안내장치 없는 시내버스, 교통약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난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대상에서 시내버스의 친환경버스 전환 과정에서 시각정보 안내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이 여전히 다수 운행되고 있다며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성난 의원은 최근 해외 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부품 수급 지연, 고장률 증가 등 품질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명확한 품질 기준과 사전 검증 없이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각정보 안내 장치가 누락된 차량이 여전히 운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승객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내버스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성난 의원은 시각정보 안내 장치 미설치가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실제 안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르신과 청각장애인은 음성 안내만으로는 하차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장치가 없으면 결국 운행 중 자리에서 일어나 기사에게 직접 물어야 해 넘어짐 위험이 커지고 운수 종사자의 집중도도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성난 의원은 교통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교통국은 도내 시내버스 전 차량이 디지털 시각정보 안내 모니터를 운영 중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 현장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며 이런 오류는 정책 판단과 예산 심의에까지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성난 의원은 마지막으로 친환경버스 전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권이라며 경기도는 시각정보 안내장치 설치 실태를 즉시 점검하고 도입 기준과 품질 관리 체계를 정비해 도민 누구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 장애 비장애 함께한 2025 베이킹 레시피 경연대회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베이킹 레시피 경연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경기도의회 의장상 시상자로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주대 4.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관, 라이즈,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로 재과 제빵 분야에 관심 있는 장애인, 대학생과 청소년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올해 경연대회는 경기도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등을 활용하고 장애 비장애인 참여자가 함께해 재과 제빵 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생산품의 가치를 확산하면서 사회 통합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에서 라이즈 사업은 지역의 교육 산업 복지 자원을 연결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정책으로 오늘 이 자리가 그 가치를 잘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상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를 확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경제 순환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일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생산품이 지역사회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